자, 중력 포텐셜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빨리 합니다. 자, 어렵습니다. 이거는 또 큰 덩어리입니다. 지금 하나 덩어리 한 70% 왔어요. 근데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파이의 비밀을 알아야 될게요. 중력 포텐셜이 누가 연구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아니요. 중력 포텐셜은 누구? 뉴턴. 그리고 뉴턴의 중력 이론을 그걸 필드 이론으로 바꾼 게 파손 방정식이에요. 수들이죠. 파손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건 어떻게 돼? 빨리 할게요.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자, 중력의 파손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거는 고전 물리학입니다. 고전 물리학의 포스는 F는 하여튼 빠른 거 적은 거는 어마어마한 공식입니다. F, 이게 바로 뉴턴, F 이퀄 ma입니다. 이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이걸로 다 풀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양이 벡터라는 거, 이 양이 벡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F 이퀄 ma 됐어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나 하면, 자,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돌멩이가 날아가고, 브레이크 밟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돌이 떨어지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 그렇죠? 느끼시죠? 그럼 돌이 떨어지는 이야기하고 같다는 거예요. 돌이 떨어지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꼴 mg가 되는 거예요. 자, 적으세요. 요거는 뭐냐면 요때 m은 바로 관성질량이라 그러고 요때 m은 중력질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 상도성이로서 관성질량하고 중력질량이 같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등가에 올립니다. 이게 같이 둘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G가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뉴턴 법칙입니다. 그러면 요 해서 G를 구해 볼게요. 이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중력 가속도 G는 이 공식에서, 자, 가속도 벡터입니다. 벡터. 자, 뭐든지 벡터만 따라오시면 돼요. 벡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F하고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질량에다가 포스를 나눠주면 되죠. 됐어요? 자, 그럼 이 포스는 뭡니까? 지구하고 달 사이 포스입니다. 지구하고 달 사이, 지구하고 비행기 사이 포스. 그럼 뭐죠? 만류력이죠. 만류력. 자, 그러면 이때 이 F는 그 유명한 만류력입니다. 자, F도 벡터입니다. 예. 이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만류인력은 힘인가요? 포텐셜인가요? 자, 내가 이 그림을 그려줄게요. 이런 걸 사람들이 몰라갖고 물리학을 몰라요. 벡터란 개념이 이만하다면 그거의 에센스로 들어가 있는 게 포스란 개념입니다. 아시겠어요? 벡터란 바다가 이 포스란 바다의 100배보다 더 커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벡터란 개념은 문제죠. 내가 브레인 강의할 때도 벡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포스가 막 들어가고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집합론적 사고로 벡터란 말이 영향이 100이라면 그거의 옥동자가 바로 포스예요. 한 구체적인 예가. 됐나요? 그런 관계를 빨리 알았을 때 학문이 한꺼번에 끝나지. 됐어요? 자, 그래서 말로 인력하면 포스잖아요? 그럼 벡터 안에 해버리면 돼요. 그 말이 생각에서 나온 사람 틀려요. 그냥 뭘 배워야 돼요. 그럼 벡터가 어디 표시됐냐면 무조건 화살표로 내가 표시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벡터예요. 자, 이게 만류력입니다. 자, 빨리 합니다. 이 만류력이, 자, 딱 빨리. 포스예요, 포스. 포스 같으면, 만류력 같은 분모가 R제곱이 R이요. 이거 헷갈리면 물리학 못해요. 이거는 목에 칼을 들어도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포스면 확 밀어내버린다 생각하세요. 힘이 확 내니까 R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스칼라 같으면, 다시 말해, 에너지 같으면, 스칼라 대표적 에너지면 장하면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같으면 이게 R,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스칼라예요. 스칼라 같으면 이게 R입니다. 이걸 내가 10년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물리학 못해요. 다시. 포스는 R제곱이고 에너지는 R이다. 그러면 중력은 포스고 중력 포텐셜은 에너지요. 중력하고 중력 포텐셜, 아이고. 제발 섞어 쓰지 마세요. 완전히 다른 현상입니다. 중력 포텐셜의 이만한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 중에 하나를 포스라 그래요.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포텐셜,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방정 이름은 중력장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포스가 아니고 장입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물리학 문제라면 이게 포스를 말하는 거냐, 필드를 말하는 거냐, 그걸 구분해야 돼요.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이거는 포스요. 포스. 그러면 R제곱이요. R제곱이요. 예. 그러면,
자, R 제곱을 적분을 해야 R이 되잖아. 그 이걸 안 돼. 이걸 R 제곱을 적분하면 R분의 1이 돼요. 다시 말해 R분의 1을 미분하면 R 제곱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미분 적분하면 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만류력 기간에 R이 되고, 첫 번째입니다. G, 만류력 상수가 오고, 그 다음에 태양질량 M, 낮이 M으로 섞습니다. 그 다음에 쪼매는 질량을 M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해 쪼맸다는 개념이 아니고 테스트 질량입니다. 지구 같으면 사람, 지구 같으면 달, 태양 같으면 지구, 그때 태양 같으면 M, 지구하고 사가 같으면 지구는 M, 그 다음 낮이 M, 사가는 스몰 m, 그때 스몰 m이란 말이 뭐냐면 테스트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벡터가 없잖아요. 이거 다 벡터가 없는데 이거 벡터잖아요. 이거 벡터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중심 방향으로 가는 유니트 벡터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벡터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만류력 들어왔어요. 자, 중력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드디어 아인슈타인 방정식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지구에서 돌덩이 떨어지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 G. 이제 표시할 수 있죠. 만류력 상수를 갖고 지구의 중력 가속도를 표시할 수 있어요. 바로 이걸 두 개, 요 F가 요 F잖아요. 집어넣으면 요 테스트 질량 M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 되느냐, 빨리. R 제곱에 G 라지 M입니다. 지구 질량입니다. 라지 M에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유니트 벡터 이렇게 돼요. 방향을 나타내는 거.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포스요, 필드요. 분모가 뭐로 돼 있어요? 제곱으로 돼 있죠. 그럼 이거 뭐다? 포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포스에 관한 방정식이 아니고 장에 관한 방향. 그래서 이름이 적으세요. 중력장 방정식. 중력장에다 이 필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필드하고 포스를 헷갈리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자를 바꿔놓는 것도 똑같아요. 그럼 다 틀려요.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전자기하학에서 유명한 가우스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우스 법칙이 뭐냐면 이 법칙을 써야 돼요. 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다 그랬어요. 지금 이 거인을 먼저 유도해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거는 뭐냐면 중력장 방정식이요. 오케이? R유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을 타고 올라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뉴턴이요. 뉴턴도 중력장 방식을 만들었어요. 오케이? 엄밀히 뉴턴이 만든 게 아니고 뉴턴이 만든 만류력 법칙하고 F = MA하고 만류력 이걸 결합을 해갖고 포아손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적어줄게요. 델 자승의 파이 = 4파이 G 시그마 이렇게 되는 방정식이요. 이때 파이가 지구의 중력장이라는 거예요. 중력 포스가 아니고 중력이 아니고 중력장의 색입니다. 오케이? 자, 그걸 유도하는 과정. 요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또 그 물리 방정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벡터, 이건 벡터잖아요. 이 벡터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벡터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벡터 G를 합시다. 그 G에 서페이스에 대한 적분, 서페이스를 완전히 감정하고, 그리고 축구공을 완전히 표면을 적분하는 거예요. 그 적분하고 축구공 껍질 안에 어떤 소스가 있다 하면 그거의 발산, 다이버전스를 차적에 대해서 해준 거하고는 같다는 이 굉장히 유명한 가우스 법칙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게 있어요. 그러면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걸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G의 ds, 자, 이걸 계산해 볼게요. 면적 적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했던 이 이미의 벡터가 바로 뭐였어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만류력에서 유도된 중력 가속도의 벡터잖아요. 그걸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너무 좋다. R 자승의 G 만류력 상수의 지구 질량 M, 그 다음에 자, 요거에 드디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R 벡터 요 들어있어요. 이 R 벡터하고 인너 프로덕트가 어떻게 되냐면 ds, 야가 벡터예요, 야가 벡터요. 그래서 벡터 개념 없으면 여러분 못 따라옵니다. 수학 못 합니다. ds 벡터를 해줘야 돼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축구 속에다가 어떤 물을 집어넣어 놨어요. 지금 눌리면 물이 쫙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물이 나오고 이걸 다이버전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요. 이걸 벡터잖아요. 이거 하나의 벡터를 하면 이 벡터 G라면 이 G 다이버전스 이렇게 표시해요. 오케이? 이렇게 표시해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어텐션. 축구공 껍질 속에서 이렇게 발을 눌러갖고 물이 찍 나오면 그 물은 반지름 형태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면적하고 이 미소 면적하고 이 나오는 방향은 90도가 되죠. 맞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느냐면 A B 이 두 벡터라면 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게 R 벡터잖아. 그리고 이 면적 벡터도 이 표면을 나가잖아. 그러면 요 R 벡터하고 면적 표면 벡터는 평행관계잖아. 그럼 180도죠. 예. 그러면 이게 1이 되잖아. 1이 되기 때문에 뭐냐 하면 요 값은 ds만 그냥 그러니까 스칼라 양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바로 GM의 R 자성에 ds 해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벡터에서 스칼라로 바뀌어졌어요. 그거에 따른 벡터의 스칼라로 바뀌었어요. 그럼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스칼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 줄게요. 우리가 공대 들어가고 전자계약이나 이런 걸 하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이 그림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축구공 껍질, 수박의 껍질 요렇게 보면 자,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요게 R입니다. R이고 그럼 요각이 세타입니다. 그럼 요걸 수직으로 그림자를 만들면 드디어 그림자가 이렇게 그림자가 되죠. 됐어요? 그러면 요각이 파입니다. 예, 위도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요거의 얇은 부채꼴처럼 보이는 요 면적을 구해야 돼요. 이거는 물리학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의 요 변이 뭐가 되느냐 하면 요 변이 자, 먼저 요거부터 알아야 돼요. 요게 뭐가 되느냐 하면 R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면 요 변은 어떻게 되냐면 R 사인 세타의 D 파이가 돼요. 파이로 흔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R의 D 세타가 돼요. 자, 그럼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면적 DS는 R 자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가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상 물리학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상대성 이론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이 좌표 변환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직각 좌표에서 구좌표로 바꾼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럼 이걸 쓴다는 거예요. 자, 이 적분. 자, 그러면 DS를 구했습니다. 자, 빨리. 자, GM은 앞으로 뺄게요. 자, 여기에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여기 하나 빠졌네. 여기 마이너스. 자,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GM 인테그레이션. 자, 이걸 꼭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DS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DS 값이 R 자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가 돼요. 그러면 자, 이 R 자성 없어져요. 그냥 적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적분이 자, GM 앞에 나왔고 요때 요걸 D5부터 먼저 적분하겠습니다. D5 적분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D 세타로 나눠주면 돼요. 다 해보셔야 돼요. 어려운 적분 아닙니다. 고등학생 충분히 할 수 있는 적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파이가 어떻게 되느냐, 파이는 이렇게 해서 경도에 해당돼요. 그리고 경도니까 0에서 2파이까지 가요. 잘 따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위도에 해당돼요. 위도에 해당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이에서 제로까지 돼요. 사인은. 자, 그러면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죠. 요거 마이너스 코사인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없어져요. 자, 요거 계산을 하면 이거는 2파이가 되죠. 그러면 2파이 GM에 그 다음에 이거는 해보면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그 제로에서 파이 해주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이 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4파이 gm이 돼요. 됐죠? 다 왔어요. 그럼 이건 지구 질량입니다. 지구 질량. 자, 지구 질량이니까 이건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마이너스 4파이 g의 m이니까 자, 이 m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m을 인테그레이션 v의 로의 dv. 자, 뭐냐면 이게 밀도잖아요.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질량이 되잖아요. 그 적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v 로의 dv가 되고 이 꼴 뭐라 그랬어요? 이 꼴, 자, 어텐션. 이 적분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예, 수학 가우스 법칙에서. 이게 v의 델 g의, 됐죠? 델 g의 dv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적분, 볼륨 적분 같으니까 다 적분 띄버리고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델 g가 바로 중력의 발산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파이 g 로가 되죠. 밀도 로가 되죠. 다 따라오셨나요? 자, 됐어요. 자, 그런데 자, 또 마지막 한 방. 이게 g가 뭐였어요? g가 중력이잖아. 중력. 뭐냐? 그러니까 벡터잖아요. 그러면 이 벡터는 g라는 벡터는 어디서 왔다 볼 수 있느냐 하면 스칼라에서 왔죠. 에너지 왔잖아요. 그 에너지가 뭐냐면 중력, 지구의 중력장이에요. 지구의 중력장 세기를 파이로 두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랬죠. 이게 가장 어려운 공식이요. 그래서 내가 적어줄게요. 이 파이는 그래비티 필드, 그래비탈 필드, 중력장이요. 그래비티 필드고. 그러니까 이거는 스칼라예요, 스칼라.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바로 그래비티 포스예요, 포스. 이거는 벡터예요, 벡터. 자, 벡터 스칼라 헷갈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 뒤에다가 이걸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집어넣으면 델 G, 이 G 대신 뭘 집어넣느냐 하면 마이너스 스칼라 중력장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파이 G로니까 이걸 다 쓰면 라플라시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계 미분이 되는 거예요. 이계 미분하고 마이너스 없애주면 바로 그 유명한 4파이 G에 이때 노라 쓰기도 하고 시그마로 쓰기도 합니다. 이걸 포이선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중력장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이 아인슈타인의 이 방정식의 3차원 버전이에요. 따라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인슈타인 이전에 유도가 돼 있었어요. 파손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요걸 등대로 하고 요걸 향해서 나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하고 지금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왔어요? 드디어 파이가 어디 나와요? 요도. 파이가 나오죠, 요도. 어디? 이거 나왔잖아. 이 파이하고 저 파이가 같은 거예요. 요걸 두 개를 도킹식이라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따라오셨나요? 왜? K 값을 구하기 위해 갖고.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가 이 중력장 방정식에서 이걸 모르잖아. 이게 미지잖아, 지금. 이걸 구해야 이 방정식 완성이 돼요. 예. 근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R00를 구한 거예요. 중력장 방정식에다 집어넣어갖고 제로제로를 집어넣어갖고 구한 거하고 리츠 텐사에다가 제로제로를 집어넣어갖고 구했는데 이 크루스펠이 나온 거예요. 이 크루스펠을 구하기 위해서 척지선 방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척지선 방정식에서 시간 텀, 제로제로 텀을 집어넣었더니 지금 이거 방정식 갖고 이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척지선 방정식은 운동 방정식이기 때문에 풀었더니 바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이어서 나와버린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식인지? 드디어 이게 맞다는 거 증거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척지선 방정식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의 4차원 버전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드디어 어떻게 됐냐면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에서 시간 텀을 집어봤더니 시간 텀이 공간 다 빼고 시간 텀을 딱 봤더니 드디어 그냥 뉴턴 방식이 나와버린 거야. 이게 F = ma예요. 됐죠? 그래갖고 이게 F = ma라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 이거는 의미를 모르는데
이게 바로 F 이퀄 ma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스니까 바로 중력 필드에서 나왔을 거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둔 요거 지금 이제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포스 필드로 왔어요. 포스에서 필드로 왔어요. 파이파이 제로 됐어요. 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 들어갑니다. G00를 구해야 돼요. G00. 이번에 뭐냐 하면 자, 또 큰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게임을 즐기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RU하고 모든 미분 중력장 방식을 푸는 방식은 다 동일합니다. 훈련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로 가느냐 하면 크리스토펠을 구해야 돼요. 크리스토펠 알파 뉴를 구하고 요게 구해지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메트릭 텐사, 수도 시작했죠. 마지막은 메트릭 텐사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메트릭 텐사 G 뉴를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미분입니다. 미분. 요 D가 디퍼렌시에이션 미분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거 따라오면 돼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가 요까지 왔어요. 네. 그럼 드디어 이걸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 하면 우리가 지금 푸는 방식은 여기서 지금 R00를 구했고 그 다음에 감마 알파 00를 구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G00를 구하면 돼요. 그럼 다 와요. 됐어요? 네. 자, 그럼 G00하고 어디서 구하느냐? 지금 잘 따르세요. 구조만 보세요. 지금 단계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조만 보시면 자, 이게 중력장 방정식 유도했죠. 지난 시간에. 거기서 00 성분을 찾아낸 거예요.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요 K 값을 구하면 이 방식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K 값을 구하는 게 사실은 아인슈타인 방식 유도의 90%입니다. 그 정도 90%까지는 아니고 마지막에 어려운데. 자, 어땠어요? 근데 요까지 왔어요. 그러면 자, 요거 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요거의 데피니션 찾아냈잖아요. 요거 찾아냈잖아요. 그다음에 요거 구할 때는 뭐죠? 요거 구하기 위해서 요거 데피니션 했죠. 그럼 이거 구하려면 이거의 데피니션 찾아내야 돼요. 따르셨나요?